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아이오닉 5입니다. 아이오닉 5는 뭐 요즘에 이제 최근에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익숙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전시되어 있는 거는 또 처음 보게 돼 갖고 약간 생소하고,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나왔던 포니 모델의 오마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익숙한 디자인에 속하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조금 특이했던 부분은 생각보다 제원상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는 차량이었다. 그러니까 외관 느낌 자체가 상당히 좀 크게 우람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해치백이라 그러면 좀 컴팩트한 차를 생각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차가 크고 우람하게 좀 돼 있어 갖고, 와, 생각보다는 차가 많이 크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차를 처음 접하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부분이 해치백 치고는 상당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는 모델이 좀 상당히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EV5.KR에 들어가게 되면 7개 모델로 나눠져 있는데, 롱레인지 모델에 익스클루시브가 있네요. EWD, 그러니까 뭐 후륜 구동으로 되어 있는 차가 가장 보조금을 좀 많이 받습니다. 800만원까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상온에서는 423km까지 주행할 수 있고, 저온에서는 345km까지 주행할 수 있네요. 이게 편차가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 판매하는 차도 물론 편차가 있는 차가 있는데 상당히 좀 편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4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345km니까 대략 300km 정도밖에 주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뭐 고속주행이라던가 장거리 뛰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하단 쪽에 좀 위치하다 보니까 약간 트렁크 공간 자체가 위로 좀 올라오는 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구조, 그러니까 GMP, eGMP 플랫폼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 때문에 이런 이제 스케이트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케이트보드 아시죠, 여러분? 앞에 바퀴, 뒤에 바퀴, 그 다음에 가운데 보드가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 쪽에 배터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공간, 스페이스적인 공간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위쪽으로 조금 많이 높여놓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이제 그 기존에 나오는 그런 일반 차하고 봤을 때 쉐입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차량에 엔진이라든가 트랜스미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거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차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중 접합 유리에다가 뒷좌석에 이제 선쉐이드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좀 심플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S클래스도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손잡이 부분을 통으로 잡아서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이런 디자인을 좀 많이 채용했는지 약간 고급차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제 실내 해치 느낌을 좀 나게끔 많이 표현을 했고요. 아무래도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유연하게 플렉서블하게 차에 그런 배치를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장점이 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좌우 분리식으로 다 2열까지도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로 좀 이동할 수 있고, 가운데에 뭐 사륜구동이라고 하더라도 센터 터널이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엔진에서 동력을 전달받아가지고 가는 방식이 아니고 순수 전기차기 때문에 뒷바퀴 쪽에 각각의 모터를 달아가지고 주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다 비어있죠. 하단 쪽이 배터리 밑부분은 다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원하는 뭐 옵션이라던가 뭐 시트 배치라던가 이런 거를 좀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좀 많이 사용했다는 게 느껴져요. 패브릭 재질도 좀 많이 사용하고, 가죽 재질이라던가 플라스틱 재질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친환경적인 재질을 좀 많이 사용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반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만들던 차량들은 친환경적인 그런 재질이 아니었냐,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거든요.
뭐 이제 리뷰 같은 것도 제가 조금 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친환경적인 뭐 머리가 아프지 않다 이런 뭐 세차 이런 증후군이 없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차량은 머리가 아프고 세차 증후군이 있었다는 거냐 이렇게 되묻고 싶을 정도네요. 아무튼 현대자동차가 기존에 사용했던 재질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고요. 좀 특이했던 부분은 스티어링 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스티어링 휠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원래 큼지막하게 현대자동차 로고가 팍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 로고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오닉이라는 그런 레터링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차 현대자동차라는 의미를 좀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 사실 현대자동차의 느낌이 그렇게 많이 숨어져 있는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질적으로 아이오닉이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나왔구나 하는 것처럼 느끼셔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다른, 우리가 이전에 익히 알고 있던 현대자동차하고는 다소 다른 그런 느낌의 자동차를 보여주고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순수 전기차죠. 이 차가 아마 필연적으로 테슬라하고 좀 경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이런 뭐 롱레인지라던가 레인지 부분에서도 경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그런 적상거리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800V 급속 충전, 20% 이하의 그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을 때 800V 충전기로 급속 충전을 해서 단 18분 만에 80%까지 완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을 내보였는데, 이 기술 자체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고요. 포르쉐 타이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급속 충전 기술이거든요. 왜 이 기술이 현대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포르쉐도 같이 가지고 있냐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해외에서 이제 새로 생긴 신생 업체 중에 리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기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 패스트 차지에 대한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폭스바겐도 그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고요. 현대자동차도 그 회사에 지분 투자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3천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한 상태고, 폭스바겐은 지분을 계속 늘려가지고 지금 뭐 15%, 20%까지도 투자를 해서 거의 한 몇 조 단위까지 넣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그 회사가 전기차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서 그 패스트 차저 기술을 좀 습득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포르쉐하고 동일한 차저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 사이드 미러가 없고요. 전자 그 카메라로 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렉서스에서 제일 먼저 만든 기술인데 그냥 상용화 돼 있네요. 아마 뭐 특허나 이런 게 걸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특이했던 부분은 이 차가 이제 릴렉스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보통 릴렉스 시트라 그러면 조수석만 릴렉스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특성이 정말 잘 나타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좌석에도 요 다리 받침대가 전동식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물론 옵션이겠죠. 들어가 있어서 이게 뭐 이제 차 운전하시다가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좀 변경될 수 있거든요. 원터치만 눌러주시면 무중력 상태라고 얘기하죠. 닛산에서 개발했던 무중력 상태, 가장 그 중심점이 하단으로 꽂히게 되는 자세를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트가 넘어지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좀 휴식을 취한다, 차 안에서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장점인데, 제가 운전은 해보진 않았지만 이 차에 착석을 했을 때 저 다리 받침대가 약간 이질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운전자는 운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저 다리 받침대가 조금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차하고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간섭을 약간 좀 느끼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좀 적응을 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그런 옵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12.3인치 정도 되는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에 뭐 열선에다가 메모리 시트 이런 것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로 되어 있는 차는 극히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좀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요 스티어링 휠 컬럼하고 텔레스코프 되는 부분도 전동식으로 모터로 달아가지고 해줬으면 좀 더 고급차의 그런 실루엣을 좀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좀 비어있는 부분은 자석 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진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좀 오버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동차지, 순수 전기차 자동차인데 좀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겨라 이런 의미로 그런 것도 좀 옵션화 좀 한 것 같긴 합니다. 뭐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뭐 현대자동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뭐랄까요, 고객을 대하는 아이덴티티에서는 조금 벗어난 느낌의 신선한 느낌을 좀 전달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재 자체가 그냥 여러분이 딱 가서 보시면 이게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사용했던 재질하고는 약간 다르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뭐 친환경 재질보다는 좀 가죽 소재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고급 가죽으로 좀 세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내심 현대자동차가 그런 거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것도 수납 공간도 지금 이제 조수석에 있는 부분에서 보통 밑으로 하단을 열리는 편인데 서랍 방식으로 좀 해놨어요. 좀 특이하기도 하고 물건을 수납하기에는 오히려 좀 용이할 것 같긴 한데,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약간 좀 뭐 이렇게 멋스럽진 않다. 열었을 때의 느낌이 멋스럽진 않다. 뭐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플라스틱을 워낙 성형을 잘하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뭐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성형 부분은 아마 마감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마 요 재질 가지고 만드는 거는 아마 세계적인 회사들하고 경쟁해서도 전혀의 그 떨어짐이 없는 그런 마감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마감, 조립 품질이라는 거는 거의 일본 차를 넘어서는 아주 좋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통 여기가 이제 센터 터널이 들어가서 좀 막혀 있는데 하단도 보시게 되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위 공간 앞부분은 좀 상 여유가 있고 안쪽에 이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저처럼 이제 살점이 있는 사람들이 좀 멀긴 한데 그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상당히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인데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이제 벤츠 S클래스를 잠깐 보고 왔거든요. 580 모델 보고 왔는데 솔직히 벤츠 S클래스보다 요거는 소재 재질이라던가 이런 작동법이라던가 이런 게 컬럼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좀 고급 소재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왜 그런지는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S클래스 580을 좀 내놓게 되면 요 부분을 특히 제가 좀 찍어왔거든요. 이 컬럼 기어 방식으로 찍어왔는데 상당히 그 가격대 2억대에 맞지 않는 컬럼의 그런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는 제가 현대자동차 요거는 좀 칭찬을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전기차 뭐 외관도 중요하고 실내 공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저는 다른 전기차하고 약간 특화되어 있는 부분, 물론 영상에 나와 있진 않는데 V2L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 차가 이제 그 DC, 자동차는 이제 DC를 사용하잖아요. DC 사용하는데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이제 AC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DC 전기를 가지고 AC 방식의 전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DC AC 컨버터를 장착해야지만, 요 변환을 좀 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배터리 충전 차저 부분에 액세서리 파트를 장착하게 되면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전기 시스템을 가지고 외부에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일반 가전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 트렌드하고는 정말 부합이 잘 맞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갔을 때 따로 이제 뭐 배터리라던가 이런 거 AC 배터리 뭐 전기 제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 자동차만 지금 아이오닉 5나 또는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기로 예정돼 있는 EV6라던가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사에서 나오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차에 있는 전기 가지고 외부 전원으로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장점이 부각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래픽 자체도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12.3인치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나 클러스터에 들어가 있는 거랑 유사하긴 한데 그래픽 시스템 자체를 다르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내수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해외는 일부 선착순으로 뭐 한 1000대인가요? 4000대 내외를 판매했는데 아주 빠르게 완판이 됐거든요. 아마 미국 시장에 조만간 빠르게 좀 진출하지 않겠나. 물론 이제 반도체 이슈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서 생산량이 좀 올라오면
미국 시장에 좀 빠르게 진출하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오디오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여러 오디오 회사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뭐 JBL이라든가 여러 회사랑 협업을 많이 하는데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달았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오디오를 장착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아마 이 반도체 이슈, 지금 이제 부품 수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빠르게 좀 미국 시장으로 좀 진출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워낙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차하고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벌써 스포츠카로 시작을 해서 한 10년 가까이 지금 전기차만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순수 전기차는 요게 좀 처음이에요. 물론 이제 이전에도 전기자동차 뭐 코나라던가 이런 차를 내놓긴 했는데 기존 자동차 플랫폼을 개조해서 만들어뒀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드는 회사는 테슬라 이후로는 아시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쪽에서는 폭스바겐만 전기차 플랫폼을 좀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세 회사가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조금 선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요게 그 가격대가 아무래도 뭐 아우디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조금은 6천만원 이하 차만 지급이 되잖아요, 국내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 내에서 고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탄소 이슈라던가 이런 게 좀 이제 해소가 되고요. 전기차 쪽으로 많이 전환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좀 더 고가의 차량들, 뭐 지금 제네시스라던가 이런 차도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그 차에도 전기차를 좀 많이 붙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테슬라만큼의 판매량은 급격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현대자동차하고는 다른 행보로 왔던 회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행보냐면 자기네가 차저 스테이션을 계속 지어오면서 생태계를 구축해오면서 왔던 회사고, 현대자동차는 지금 인프라 구축이라는 건 전혀 없잖아요.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또는 국가에서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만 이거 이제 손이 좀 찔 수 있나 생각해서 그 세이프 기능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현대자동차도 장기적으로 이런 그 전기차 시장에서 좀 국내에서 만약에 선도를 하려 그러면 요 급속 충전 시설이 상당히 좀 많이 적거든요. 이 시스템이 있어도 아직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속 충전 시설을 자가로 좀 많이 지어서 뭐 주유소라던가 아니면 편의점 뭐 이런 휴게소라던가 이런 거 연계를 해서 빨리 이 충전하는 거를 적재시킬 수 있는 거를 회사 쪽에서 투자를 해서 계속 인프라 구축을 해줘야지만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에서 계속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만 계속 기다리면서 지금 전기차를 계속 한다 그러면 보조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다 그러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계속 뽑아먹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자동차도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벤츠에서도 EQA였나요? A클래스 베이스의 그런 작은 차도 뭐 엄청나게 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5,990만원에 좀 내놔서 마치 현대자동차, 테슬라, 뭐 벤츠 세 회사가만 짠 것처럼 보조금 따먹기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그런 모델을 내놨거든요. 아무래도 브랜드 밸류라는 게 물론 차의 완성도가 독일차 뭐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가 약간의 좀 떨어짐이 있을 수 있더라도 브랜드 밸류가 일단 먹어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기차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여러 모델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자동차가 아주 호재를 만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시대를 만나서 엔진 쪽에서는 아무래도 힘을 좀 못 썼잖아요. 근데 전기차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좀 만회를 해서 좋은 기능을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아마 현대자동차가 제2의 부흥기가 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 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본물같이 쏟아지는 그런 자동차 시대에 반짝했다가 묻힌다 그러면 아마 이 회사의 존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합니다. 아이오닉5 실제 가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해치백 모델하면 다 작은 차를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약간 컴팩트카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컴팩트카가 아니라 상당히 좀 우람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어만 보시지 마시고요. 직접 타보시고 느껴보시면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아이오닉 5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